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최근 폭풍 야근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간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역시 빨리 슈퍼개미가 되어서 직장 졸업을 해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직은 월급을 사랑합니다. 제가 영상을 쉬는 동안 큰 소식이 있었죠. 바로 바이든의 당선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가 우세해서 그린 뉴딜 쪽은 폭락하면서 끝났었고 월요일에 돼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린 뉴딜 종목을 하나 보내주었는데요. 이게 바이든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닌데 테마가 물려가지고 너무 폭락이 커서 팔게 되었는데 월요일에 속이 좀 쓰렸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 뉴스로 인해서 항공, 해운, 호텔, 건설, 금융 등 언택트 종목에서 정통적인 가치주들로 수급이 모이면서 큰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한국 기관들은 푸세 베팅을 해서 종목 상승을 최대한 막고 있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은 상방 베팅 후 3전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은 내일도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할 건데 이놈의 기관이 이번에는 크게 손실이 나면서 물량도 다 털릴 것 같습니다. 요새 기업들의 3분기 발표 시즌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코로나 무섭다 하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고 주식시장에 다같이 영차해야지 개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털어먹으려는 기관들, 물량 다 뺏겨서 더 팔 것도 남아있지 않은 기관들 이젠 굿바이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비록 높아진 주가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 매수 들어오셔서 주가 좀 띄워주세요. 쉬는 동안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도 실적은 승리하고 성장하는 기업은 알아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개미들은 시간을 무기 삼아 주주로서 우리 회사의 실적과 성장을 보면서 천천히 기다리는 투자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종목 하나 보시죠.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좋은 기업인 만큼 정리할 게 많아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빠르게 훑어볼 건데요. 주주시라면 또 투자 예정이시라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실적 발표 공시를 하였는데요. 당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 한 분기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재무추이에 보시면은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700억인데 1,000억을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연간으로 봐도 20년 추정치로 1,500억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가 첫 번째 물음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높아진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게 두 번째 물음표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물음표를 제가 분석한 내용 내에서 여러분들께 이럴 것이다 라는 저의 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에서 보시면은 원익 IPX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란 공시가 있는데 여기 세메스로부터 사업부문 영업 양수설이 있어요. 이 세메스가 어디냐면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데요. LCD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이 원익 IPS는 좀 이따가 보고서를 같이 보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장비와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파는 장비 회사인데요. 이 세메스는 LCD 제조 장비 회사이거든요. 근데 LCD는 현재 약간 밀려나고 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로서는 LCD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에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난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 LED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메스를 원익 IPS에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김으로써 결국 이 원익 IPS는 LCD 수요가 중국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디바이스 ENG에서 봤듯이 중국 쪽에서는 LCD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익 IPS가 받아서 중국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세메스를 양수를 하는 것이죠. 결국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장비 스펙트럼을 넓혀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는 원익 IPS의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말이 긴데요. 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리고 솔라셀 제조 장비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있고요. 이 시장마다 각각 이슈가 있는데 이 반도체 제조 장비는 지금 결국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게 있죠. UV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도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장비를 사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지 봐야 되고요. 또한 반도체 쪽에 약간 소외된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투자가 지속될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솔라셀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도 원래 디스플레이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꺾인 이유가 중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LCD 단가가 싸지다 보니까 약간 디스플레이 업체가 주춤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원익 IPS가 저평가된 이유가 찾아보니 디스플레이가 거의 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성장을 하지 않으니 약간 거기서 좀 할인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의견의 컨센서스를 보았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난번 디바이스 ENG에서 봤듯이 디스플레이 쪽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쪽에 납품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장비 회사로서는 극복이 가능하겠죠.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만 한다면요. 그런데 앞으로 뭐 바이든이 됐으니까 중국 경제가 좀 활발화되면서 이런 중국 쪽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업의 기항을 보셔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TV의 대형화 및 모바일 폰의 OLED 패널 적용 확산이 됨에 따라서 중화권 패널 업체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각각의 매출 비중을 보고 싶은데 매출 비중이 한꺼번에 있네요. 다만 여기 생산 실적을 보시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주춤했다가 이번 반기에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계속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가동률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주 상황 보시면은 2020년 반기에 수주 잔고가 이만큼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인가요? 1,700억 정도네요. 이만큼의 매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신 컨센을 가지고 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온 후에 매출이 크게 상회했다는 내용의 컨센인데요. D램, 랜드, 시스템, LSI 해양 장비 매출이 큰 편차 없이 고른 수준이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2,7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중국향이 2,000억을 상회하면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이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실적 공시 후에 이게 일회성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고정 비용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대부분이 원익 테라 세미콘의 대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원익 테라 세미콘도 디스플레이 쪽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병을 한 회사예요. 결과적으로 이 원익 테라 세미콘이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일으켰는데, 이번 삼성전자로부터 세메스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내년에도 평택 쪽에 계속 투자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삼성전자 시설 투자 수혜주로는 원익 IPS와 테스가 있는데, 원익 IPS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설 투자가 가시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장비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발목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이 할인된 원익 IPS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에 힘입어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내용의 컨센입니다. 결국 앞으로 좋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EUV 장비가 ASML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1년에 몇 대 안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TSMC에서 가져가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날아간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은 내년이 된다고 물건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10개 만들었던 장비를 뭐 100개 만드는 게 아니고 올해 10개 만들었으면 내년에도 10개를 만들잖아요. 때문에 생산 시설의 격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는 EUV 장비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투자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투자는 확정적이고 거기에 원익 IPS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2월 20일에 원익 IPS 삼성전자의 3D 낸더용 몰딩 장비 공급 램 리서치와 경쟁에서 수주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EUV 라인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EUV 라인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용 증착 장비가 공급을 따냈다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서의 규모는 7천억 정도니까 너무 많으니 공장 증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저는 공장 증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익 IPS가 장비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데 가장 큰 경쟁력은 국산화 장비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
업체에서 일본에 외교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수급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생겼는데요. 그 상황 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서는 국산화를 염두에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익 IPS 장비들은 향후 중요한 단수가 높은 랜드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2017년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거래가 뜸했는데 그걸 이제 절치부심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수주를 따냈다는 2월 내용의 기사이고요. 그리고 원익 IPS 전공정 핵심 메탈 CVD 장비 국산화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10월 28일 기사입니다. 이 장비는 SK 하이닉스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삼성의 공장에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탈 CVD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은 도쿄 일렉트론 TEL에서 과점을 하고 있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 장비를 자력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SK 하이닉스에 들어갔으니까 내년쯤에는 다시 반도체의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VD 장비가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회로에 전기 신호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금속을 연결시키는 전공정 장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일본 이쪽에서 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 규제로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 국산 대체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CVD 장비를 포함을 시켰는데 원익 IPS가 이 메탈 CVD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예전에도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술력 수준이 높진 않았는데 이번 장비는 성능이 엄청 높아졌나 봐요. 우리나라 업체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단한 게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특허권을 금은방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회사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증책 장비에서도 국산화를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의 반도체 최고의 생산국이 될 우리 한국에서 꾸준히 빛을 낼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비 역시 100단 이상 초고층 낸드 플래시 공정에 활용되고 있고요. 정말 반도체 공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TCK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카펙스의 모멘텀 강화라고 하는데 2021년에 반도체 카펙스가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D램 쪽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낸드 쪽도 증가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메모리 카펙스 규모가 2019년 저점을 지나서 2020년, 2021년 가파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지금 EUV 쪽에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삼성전자와 TSMC가 계속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마지막으로 좀 전에 봤던 기사인 TEL이 독점을 하고 있다. 메탈 CVD 장비의 국산화 성공. 이 세 가지가 반도체 쪽 장비의 성장을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너무 반도체만 본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을 보실 건데요. 저희가 공시에서 봤듯이 CMS 액정 표시 장치 LCD 사업부를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여기서도 나왔듯이 원익 테라 세미콘의 합병에 이어 대규모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 확장이다 라고 하는데 이 LCD가 좀 구리지 않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여전히 LCD 패널은 수요가 상당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OLED와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인해서 고객사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스펙트럼을 넓힘으로써 모든 공정의 기술을 가져감으로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원익 테라 세미콘의 합병이 매출의 큰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 다음에도 이 CMS의 양수 결정이 앞으로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매출에도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숫자를 같이 보시면은 지금 전분기에 1000억이 나왔는데 이 1000억이 지속될 리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5배 정도 줄까요? 그러면은 2,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현재 1조 6천억인데 8배 정도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은 멀티플도 높아질 거고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7년, 18년, 19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기준으로 4,800억 정도 했으니까 매출액은 크게 성장을 했네요. 영업이익은 18년에 안 좋았다가 19년에 많이 안 좋았네요. 많이 안 좋았다가 이번 6월에 17년도의 절반만큼을 회복을 했고요.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17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이미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7년도 고점이 이 정도니까 지금 적어도 이 정도 고점은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9년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이때 마이너스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6월에는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까지 나오면은 이게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맑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비타도 19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크게 높아졌는데 다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ROE 또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회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합쳐지면은 더 높은 ROE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IPS는 숫자로 보나 재무로 보나 참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앞으로 21년에 좀 기대가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핵심도를 그려봤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만기일이 끝나면서 기관의 포지션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점점 더 깨달아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기업들 많이 공부해서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더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